TV에 보면 시립미술관이 1년 가까이 되어 간다 해서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시립미술관에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울산에서 1년 동안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경할 수 있도록 여러 작품도 가져오고 또 새로 생긴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지향입니다. 우리 울산에도 광역시 위상에 걸맞게 공공미술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게 벌써 엊그제일 같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듬뿍 받고 문을 연 울산 시립미술관이 오늘로 개관 1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시립미술관은 미디어 아트라는 특화된 컨셉으로 그동안 실험적인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들의 미술 감상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올해 새롭게 열리는 전시에 시민들이 거는 기대도 남다른데요. 오늘 집중 인터뷰 시간에는 울산 시립미술관 서진석 관장과 시립미술관의 지난 1년 동안 성과와 앞으로 방향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욱 감독과 함께 울산의 다양한 이슈를 영어와 엮어서 풀어보는 영화 읽기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울산의 정치 이슈와 정책 현안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가 소식. 오늘은 울산 남구의회 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인서 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부터 네.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등록 지자체 의정 행정정책평가보고기관이죠. 여의도 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회 전국 공모 의전 정책 비전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우리 네. 울산 지역 의원들 가운데 대상은 유일한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정 대상은 전국 지자체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의정 가치 실현, 지역을 위한 정책 기여도 등을 심사해서 수여하는 상이거든요. 네. 예, 2017년부터 이제 수상자를 선정해 왔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의정 정책 비전 대상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치 사무에 대한 주민 행복이나 이제 삶의 질 측면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영광스럽게 이번에 대상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네. 큰 정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삶과 더 밀접하게 와닿는 지방자치, 작은 정치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지방자치 그리고 좋은 정책 발굴의 중요성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지역 주인은 주민이고 네. 의회는 주민을 대변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뜻을 잘 헤아리고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정책이라는 그 그릇에 담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남구 의원으로서 이제 5년의 시간을 보내왔는데요. 이제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의 시대가 바로 지방의회에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네. 지방의회가 이제 바로 서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집행부 감시라든가 견제를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지방자치의 그 두 축이 온전히 힘의 균형을 이루지 않고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꿈꿀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남구의회 8대가 개원되면서 우리 의원 모두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부터 우리가 이뤄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입법권이라든가 재정권, 조직권 이런 것들을 지방의회의 올해 정말 수건 과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상을 바로 세워나가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 시대를 맞아서 네. 우리가 의원으로서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우리가 전개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라든가 흐름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현장에 대한 현장성, 그다음에 전체적인 안목을 보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시민들의 정치 관심도를 살펴보면 국회에서는 말 한마디만 해도 큰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 지방의회나 의정 활동에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분위기 네네. 앞으로 어떻게 좀 바꿔 나가야 될까요? 네, 우리가 참 갈 길이 멀기는 한데요.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나 지방의정은 중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위법이 우선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국회나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정치의 관심도가 다들 중앙으로 쏠리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지방의회가 언론이나 또 외부에 이렇게 노출되는 빈도가 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자치분권이 필요하고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그리고 우리 참여도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정당 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정말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고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의회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방송에도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자주 나와서 정책들을 좀 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의원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대상 수상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달라는 기대가 담겨 있기도 할 텐데요. 올 한 해 의정활동 계획에 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해 정말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코로나 상황과 함께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말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네.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 속에서 올해는 더욱 많은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저는 문화와 체육, 관광 분야에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과 도산에 처해 왔어요. 이분들이 울산에서 자립하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싶고요. 의원이라는 그 역할은 정말 소수민과 약자들의 대변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게 대한 지역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네.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정말 개면연 올 한 해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뛰어보려고 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예, 체육인들을 위해서 정책 제안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얼마 전에 그 남구에서 e스포츠 관련해서 청년들을 또 추천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네. 예, 지속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죠. 네네. 그럼요. 지금 이제 우리 프로선수, 유일한 또 프로선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또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로 e스포츠 관련해서는 잘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관련 조례를 또 제정하고 대회 개최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정가 브리핑 지금까지 울산 남구의회 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인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의 이슈와 인물에 한 걸음 더 깊게 다가서는 시간입니다. 집중 인터뷰. 2022년 1월 6일 울산의 첫 공공미술관이죠. 울산 시립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시립미술관이 역사적인 개관 1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미술관 운영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펼쳐질 한 해를 조망하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시립미술관 서진석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진석입니다. 네, 먼저 시립미술관 개관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관장님께서는 네, 감사합니다. 울산 시립미술관이 개관하기 전에 추진 단장 때부터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1주년을 맞이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시간이 엄청 빨리 갔습니다. 감회가 새롭고요.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울산 시립미술관이 또 이 미술계에서 자리 잡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미술관이 지금 1년 됐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또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년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미술관을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울산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모여들었는데 방문 추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한 20만 명 정도가 저희가 관람객이 방문을 했고요. 20만 명요? 예. 네, 고무적인 거는 그 중에서 약 30%가 그 외지인님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마 국공립 특히 지역 미술관에서 외지인 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기록인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저희 미술관이 좀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차별화된 콘텐츠라고 하면 전통적인 회화나 조각 작품에서 벗어나서 미디어 아트를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출발했기 때문일 텐데 개관 당시에는 좀 기대도 있었지만 우려가 많았죠. 먼저 지난 1년간 미술관 운영 성과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미디어 아트라는 거가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네. 또 그만큼 또 그 선도적인 이미지, 새로운 이미지라는 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보면은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세대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래의 향유 세대들이죠. 디지털 그 세대들한테 훨씬 더 많이 어필한 거는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뭐 크게 뭐 정성적 평가가 있겠고 정량적 평가가 있겠지만 네. 뭐 정량적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역 미술관에서는 꽤 높은 비율의 관람객 수들이 들어왔었고요. 네. 근데 정성적 평가는 국내외적으로 우리 미술관이 굉장히 실험적이고 참신한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좀 수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앞으로 풀어나갈 과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제이자 저희 비전이기도 한데요. 네. 저희 미술관은 지역 미술관이면서도 또 어떤 세계적인 미술관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글로컬 미술관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에 보다 더 흡수가 돼서 저희 문화 예술이 어떤 지역 문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와 같이 함께 또 선도적인 어떠한 예술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세계 미술계에서 세계 문화계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미술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또 저희가 행사나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미술관이 없던 도시에서 정말 세계적인 미술관이 생긴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아주 멋진 일인데요.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개관 1주년을 맞이해서 열리는 특별한 전시 행사가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이제 첫 전시를 조금 그 규모를 좀 크게 네. 좀 집중 있게 지금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타이틀은 저희가 What is Collection Now? 그러니까 한국말로 한다면은 소장품이란 무엇인가 동시대에 어떤 이런 주제 의식을 가지고 이건희 콜렉션과 함께 네. 저희 울산 시립미술관 콜렉션도 같이 보여주는 그런 전시를 하고 있고 하려고 예정 중이고요. 뭐 이 전시가 아무래도 규모면이나 어떤 예산면에서 굉장히 많이 저희가 그 집중을 하고 있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1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첫 전시를 대규모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개관 1주년과 함께 또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미술관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저희 미술관이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비전을 하나씩 실행하는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부기우기라는 전시를 다시 또 열려고 하고 있는데요. 부기우기. 부기우기는 네. 이제 탈융합, 그러니까 저희가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들이 같이 융합이 돼서 보여주는 뭐 음악, 영상, 미술 중에서도 회화, 설치, 조각, 미디어 아트 이런 융합적인 전시를 지역 작가들과 함께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저희 비전은 현대 미술이 어떻게 대중들과 더 깊게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또 저희 비전이 하나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전문가가 선정하는 작가가 아니라
비전문가인 대중에 의해서 선정된 작가들을 전시하는 그런 전시들도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어떠한 도슨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중들이 어려운 예술보다 쉽게 이해하게끔 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다 다채롭고 보다 다양하면서 실험적이면서 여러분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관장님 울산에 오신 지 이제 꽤 되셨는데 울산 정말 매력 있는 도시잖아요. 어떤 점이 멋지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저는 울산을 항상 하는 얘기지만 히든 트레저, 숨겨진 보물 같은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울산이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예. 또 울산이라는 곳이 또 그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의 어떤 통합된 다양성의 세계화, 저희가 이제 수평적 교류의 메타 세계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의 하나의 실제 예가 될 수 있는 도시가 울산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자연과 또 기술 산업이 같이 공존하는 도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울산만이 갖고 있는 도시적 정체성의 어떤 비전을 또 문화로서 저희가 잘 흡수해서 또 세계를 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울산은 타 도시가 가지고 있지 못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관장님의 시각으로 울산의 자연과 기술 그리고 산업이 함께 어우러진 에너지가 함께 뭉쳐있는 그런 글로컬한 세계적인 미술관이 또 2023년에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중 인터뷰 오늘은 개관 1주년을 맞이한 울산시립미술관의 운영 성과와 방향성에 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울산 시립미술관 서진석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주자주 나와서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냉철한 시선, 따뜻한 마음. 매일 아침 울산의 생생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KBS 울산 제1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 네, 울산의 현안을 한편의 영화와 연결해서 풀어보는 시간이죠. 영화 읽기 김정욱 감독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요, 울산의 어떤 이슈를 영화화 엮어주실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울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3호인 모필장, 김종춘 선생의 전승 활동 기록화 사업이 마무리됐죠. 오늘 이 소식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네, 장인에 관한 소식이고 또 영화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붓은 단순히 서예나 서화의 도구를 뛰어넘어서 선비 정신이자 권력에 대한 항거로 상징되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붓의 역사는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종춘 장인은 10대 시절부터 전통 기법을 지켜온 장인이고요. 그래서 울산시와 영남대학교 인문교육학술원이 지난해 7월 사전 면담을 통해서 5개월가량 이 장인의 전승하고 있는 붓 만드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생애사와 전승활동 구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록에는 붓의 재료인 털의 종류와 털을 구하는 방법, 먹을 제작하는 방법, 과거 먹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동네 월평리의 추억, 월남전 참전 같은 개인적인 구술까지 70년 붓 만드는 장인으로 살아가는 이분의 인생 역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특히 작업하고 설명하는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도 촬영돼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도 소식 접하고 참 의미 있는 기록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새해 첫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장인이라든가 예술과 관련 있는 영화 준비하셨겠군요. 어떤 영화인가요? 네,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채찍질이라는 제목인데 바로 위플래시라는 영화입니다. 그 제목이 조금 생소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라라랜드라는 영화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라라랜드를 처음으로 이 다미엔 차셀레 감독이 만들고자 했는데 신인 감독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한 뮤지컬 영화, 특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영화 아닙니까? 근데 이 영화를 만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자신이 고등학교 때 직접 체험한 이 얘기를 단편 영화로 만든 게 위플래시의 단편본이에요. 네. 근데 이 단편이 선댄스 영화제에서
굉장한 평가를 받게 되면서 지원금을 받게 되고 그래서 위플래시의 장편 영화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바로 이 감독의 실제 그 경험한 이야기를 자신이 고등학교 밴드였을 때 드러머였거든요. 네. 이 드러머였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그때 아주 혹독하게 자신을 이 가르쳤던 지휘자이자 밴드의 감독이었던 이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 이 두 명의 이야기를 장인을 만드는 어떤 이야기, 이 이야기는 위플래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도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영화 속의 인상 깊은 장면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그 오프닝 장면이에요. 네. 그 카메라가 이 바닥에 깔려서 혼자 연습하는 앤드류에게 쭉 다가갑니다. 다가가는데 다가가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또 다가가요. 그래서 이게 감독의 시점인 것 같았는데 딱 그다음 화면이 바뀌고 보니까 바로 이 영화의 이 선생 역할을 하는 J.K. 시몬스라는 배우가 아주 그 표독스럽게 이 제자를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쫙 따라가는 이 시선, 이 롱테이크의 시선 자체가 누군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인데 바로 스승이 될 만한 제자를 이제 물색하던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제자 주변에서 이상한 증표를 남기면서 이 제자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까지 채찍질을 가하는 그것이 눈빛이고 행동이고 말이고 여러 가지 액션이고 그다음에 모략과 이런 거를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봐라라고 이제 채찍질을 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위플래시라는 그 이 제목과도 같이 이 연주곡이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는 이 영화가 바로 위플래시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이걸 벽바르기 촬영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아트리퍼의 줄과 짐이라는 영화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네. 뭐냐면 페인트를 칠하듯이 카메라가 왼쪽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끊지 않고요. 그런데 네? 이 리듬을 왜 사용했냐? 이 두 명이 정말 총과 칼이 등장하지 않는 싸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하거든요. 스승과 제자가. 그런데 스승이 한번 공격을 하면 이 제자는 그 한계를 뛰어넘고 또다시 또 공격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둘은 적이지만 동지고 또 사랑하는 스승과 제자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두 명을 끊임없이 이으면서 즉흥 연주와 이 같은 그런 연주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시를 하면은 이 사람이 그걸 받고 다시 지휘를 지시하면 받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정말 그 얼굴의 비클로즈업은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이 강조할 부분만 클로즈업을 하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보통 영화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막스 끝나고 나서 뒤에 이렇게 여파 같은 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영화는 그 클라이막스에서 이 적이었던 둘이가 정말 그 뭔가 하나의 호흡을 마친 어떤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땀을 흘리면서 딱 영화가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파가 없는 영화인데 이 클라이막스이자 종말이자 또 마지막에 이 영화의 기립박수가 대부분 영화제에서 많이 터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이후에 여파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스승을 정말 제대로 잘못 만났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그만큼 프로의 세계가 냉혹하다고 해야 할까? 어느 쪽이든 마음 한켠이 서늘하게 느껴지는 그런 영화인데 영화 감상할 때 포인트로 정리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한 말씀만 더 해주신다면요. 네, 이 마일즈 테일러는 이 감독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이 영화를 몰두하기 위해서 대역 없이 이 드럼을 모두를 소화해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J.K. 시몬스라는 이 스승 역할을 한 배우는 수많은 그 조연상을 수상해냈는데요. 라라랜드에서 역시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 레스토랑의 지배인으로 잠깐 등장을 하거든요. 등장하군요. 근데 이 분이 정말 연기가 너무 뛰어납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이 영화를 통해서 두 명의 주연 중에서 더 많이 생각나는 어떤 주연이기도 하고요. 예, 영화 읽기. 네. 오늘은 냉혹한 프로 예술가의 세계가 잘 드러난 영화 위플래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위플래시 보고 라라랜드 이어서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지금까지 김정욱 영화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진행하는 희망 나눔 캠페인의 상징물이죠. 사랑의 온도탑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표 모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수온주가 1도씩 오르는데요. 목표액이 달성되면 탑은 100도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가 좀처럼 오르지 않으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이 69억 4천만 원이지만 현재까지 42억 원 정도만 모여서 온도탑 수온주가 60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평균 온도 78도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저조한 모금 참여율을 두고는 기업들이 고물가와 경기 불황을 이유로 연말에 집중됐던 기부활동에 아직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울산의 기업들이 언제쯤 기부 행렬에 나설지가 목표 달성의 관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쓸쓸해지는 건 개인 기부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겁니다. 2018년 26.3%를 차지했던 개인 기부 비율은 2021년 23.9%로 줄었고요. 지금도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기부에 대한 기업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부 참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우리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늘어나서 울산 사랑의 온도탑이 뜨겁게 팔팔 끓어오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1월 6일 금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고명석,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지양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